안녕하세요. 재미로 추측하는 제초입니다. 북한이 2017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후에 지속적으로 발사 시험을 하고 있는 미사일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입니다.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미사일인데요. 요격을 피하기 위해 회피를 하는 미사일입니다. 이 회피 기동을 풀업 기동이라고 합니다. 일반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적과 달라 레이더 탐지와 요격이 어렵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최대 50km로 상승해서 급하강을 하고요. 다시 상승해서 목표 지점을 타격합니다. 40km에서 50km 사이에 물수제비처럼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어느 지점을 타격할지 알 수 없게 합니다.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예상할 수 없어서 요격이 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군부에서는 일단 50km 최대 고도를 가진 만큼 탐지가 가능해서 요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스칸데르를 주력으로 사용할 생각인지 기차나 발사 차량 등에서 지속적인 발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2019년 정경도 국방장관은 풀업기동은 오래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해 가진 기술이라고 밝히며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의 현무이 탄도미사일이 풀업기동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풀업하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km의 현무 2B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무는 우리나라의 주력 미사일인데요. 탄도미사일인 현무 2사와 순항미사일인 현무 3이 있습니다. 현무 1은 전부 퇴역했습니다. 현무 2는 사거리 300km인 A형, 사거리 500km인 B형, 사거리 800km인 C형이 있습니다. 현무 2는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의 스펙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1990년대 미사일 지침상 사거리 180km의 미사일만 만들 수 있었는데요.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던 정부는 1998년부터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SS-18, SS-19, SS-25를 고철로 속여 밀반입하고 엔진 등의 주요 부품들도 국내로 들여옵니다. 첨단 미사일 기술이 없던 우리에게는 축복 같은 선물이었지요. 1999년 4월에 사거리 500km의 미사일에 연료를 조금 넣고 사거리 48km인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정보위성을 통해 미사일의 사거리가 최소 480km라는 것을 밝혀내고 유감을 표했지만 오히려 사거리 500km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00km는 거부당했고 2001년에야 300km로 사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무 EA는 미사일 지침에 맞게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현무 EA는 탄도 중량을 1.5톤까지 늘렸습니다. 현무 EA의 놀라운 점은 CEP가 5m라는 점인데요. CEP 5m라면 5m 안에 10발 중 5발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미국 미사일의 CEP가 50m라는 걸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첨단 기술들이 들어갔는데요. 지형대조항법이 들어갔습니다. 목표물까지 가는 동안 산이나 들 등의 고도를 입력해 놓고 레이더로 고도를 측정해서 대조하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CEP가 40m 정도로 정확한 방식인데 단점이 경로에서 벗어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씁니다. 상용 GPS를 쓰는 것은 미국의 군용 GPS를 사용하면 현무의 수, 위치, 재원 등을 미국이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용 GPS는 전파 방해를 받기 쉬운데요. 그래서 관성항법 장치를 탑재합니다. 관성항법 장치는 자기 속도와 방향을 계속 측정해서 자기 위치를 아는 방법입니다. 영상대조항법도 들어가 있는데 정확도는 영상대조항법과 같이 사용할 때 CEP는 1m입니다. 미리 촬영해 놓은 지도를 입력해 놓고 미사일 아래에 있는 카메라로 대조하면서 날아가는 방법입니다. 현무 EA는 이중 목적탄을 사용하는데요. 한 발에 수십 개의 축구장을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같은 사거리를 가진 에이테킴스가 축구장 4개 정도의 살상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의 위력이 월등히 뛰어나죠. 1.5톤으로 개량된 천무 EA의 위력은 더욱 더 향상되었겠죠. 현무 2B는 잠수함에 탑재되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역할을 한 미사일로 유명합니다. 다들 현무 2B가 풀업 기동을 한다는 정도로 밖에 관심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미사일 중에서 지금 괴물급으로 분류되는 현무 4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현무 2B입니다. 현무 2B는 개량 버전으로 사거리 300km의 탄두 2톤과 사거리 500km의 탄두 1톤이 있습니다. 장보고 잠수함에 탑재된 건 사거리 500km의 탄두 1톤인데요.
잠대지로 쓰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럼 잠대함이라면 어떨까요?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 12월에 우주 세미나에서 한국형 반접근 수역 거부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서해에서 중국 해군의 해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청사진이죠. 핵심은 대함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현무 2B가 기동하는 함대를 탐색, 공격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시죠. 현무 2B는 능동 모드와 수동 모드를 모두 갖춘 밀리미터파 KA 밴드 시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커는 30km 고도에서 행동 추적 모드로 해상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으며 말단 단계에서 수동 및 능동 모드를 동시에 사용해 탐지 및 공격합니다. KA 밴드 레이더가 개발된 사실도 몰랐는데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A 밴드 레이더는 현존하는 가장 진화된 레이더입니다. 일반 망원경은 보다 멀리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죠. 주파수가 짧은 레이더는 망원경처럼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영역과 거리가 줄어듭니다. 멀리까지 보려면 출력을 올려야 하는데 소비되는 전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송수신이 모두 가능한 모듈이어서 수동 모드로 라디오미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미터는 물체 고유의 방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인데요. 표적과 배경의 방사 에너지 차이를 구별하여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 표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탐지가 어려울 때도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KF-21 보라매의 KO 밴드 레이더를 장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네요. 대함미사일로서의 성능만 가지고 있다면 현무가 잠수함이나 구축함에 탑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좁은 서해에서 사거리 500km의 대함미사일이 배 위에서 혹은 바다 아래에서 언제 날아올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중국이 넘보겠습니까? 2017년 포항에서 발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의 미사일 현무2C가 공개되었습니다. 발사장에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고 포용정책도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무기체계는 파괴살상이 아니라 대화 평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급이 맞아야 하고 급은 국방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현무2C는 발사하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현무2 AB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흡사했는데 현무2C는 미국의 퍼싱2와 외형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기술 이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날 시험 발사가 이미 4번째였다는 점과 이미 충분히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자체 개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무2C의 형상으로 볼 때 2단 분리형의 측추력기를 달고 있어 보다 멀리 보다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탄도는 MARV라는 기동이 가능한 탄으로 중국의 둥펑21도 같은 탄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두려워한다는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둥펑21은 사거리 3000km로 MARV를 장착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미사일인데요. 2009년에 미 해군 연구소는 중국의 이론대로 작동한다면 방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유일한 방법은 전자적 대응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무인함정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둥펑21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모전대의 작전거리가 1000km로 알려져 있는데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작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우리의 미사일 기술이 이미 정상급에 가까웠다는 말인데요. 현무2C의 사거리가 800km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같은 형상을 가진 퍼싱2와 비교했을 때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직경은 오히려 20% 정도 더 늘어났는데 사거리가 퍼싱2의 1800km의 반도 안 된다는 점과 이미 현무2B가 EA와 같은 크기로 사거리가 거의 2배 늘어났다는 점에서 고체 연료에 대한 기술은 완숙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무2B의 사거리는 2000km 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CEP가 20에서 30m라고들 하는데요. 레이더는 영상 대조 한 번만으로도 CEP가 3m로 알려져 있고요. MARV라는 점과 측추력기를 달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미사일 제어가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CEP 5m 이하입니다. 대함, 대지 모두 가능한 것이지요. 사거리 2000km의 CEP 5m라면 중국 항공모함은 서해는 물론 이어도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에도 큰 차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안을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현무2C의 대량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중국이나 북한은 항상 탄도미사일이나 핵미사일로
우리를 자극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량 생산을 중단한 것이라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현무2B, C가 대량 배치되고 올해 425 사업이 마무리되고 해상도 30cm급으로 개발될 초소형 정찰 위성들이 2025년부터 우주를 장악하면 바다를 제패하는 건 대함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